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이제 세 분이 새로 오신 것 같고요. 예. 네. 한 15분 정도가 이렇게 15분 내외 이렇게 오시는 걸 보통 했는데, 지난주 한 10분, 지난주 비가 와가지고 한 10분으로 한 5분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오실 때 한 분씩 손 붙잡고 좀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오셨어요? 실례지만. 저 도서관을 자주 다니는데 신청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과거에 신청하시고 이번에 오신 거예요? 저번 주에 신청했어요. 저번 주에? 예.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오셨어요? 저도 저번 주에 진단하는 줄은 몰랐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저번 주에 알았어요. 지난주에 오셨어요? 아니요, 저번 주에 등록하고 이번에. 네. 8번을 하는데 오늘 이제 5번째예요. 절반 했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도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눌 거고, 그 2번 남은 주는 이제 불교 관련된 거. 네. 이제 육아 관련된 거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말씀 조금씩 나누긴 할 건데, 계속 오시던 분들이 안 오시네? 우리 선생님 한 분도 안 마셨죠? 네. 제가 계속 오시는 분들 제가 수료하는 날 수료증을 제가 발급해 드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딱 보니까 한 절반 정도 오신 분 이상은 다 그냥 발급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약간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한 3분, 4분 정도만 있다 시작할게요.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하나 좀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안다는 거 있잖아요. 안다는 거. 뭔가 안다 그러잖아요. 뭔가 안다고 하는 거, 아는 게 뭐 힘이다. 막 그러잖아요. 대부분 이제 아는 것을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알으려고 죽기 전까지 막 계속 알려고 하죠. 근데 이제 아는 것이 오용이 되면 오히려 이제 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죄송하지만 여기 부부세요? 아는 것을 선량하게 알아서 선량하게 써야 되는데, 그걸 오용하면 정말 아는 게 정말 아는 거냐, 정말 나빠질 수 있는 거죠. 도박이 길이라고 했어요? 흉이라고 했어요? 도박? 흉이죠. 근데 어쨌든 도박을 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뭐 땡기는 거 있잖아요. 이게 땡기는 거. 그래가지고 뭐 잘 땡기면 이게 와르르 쏟아지고 잘못 땡기면 뭐 돈만 먹는 하마다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 3년 전인가 라스베가스 갔을 때는 그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땡기는 것도 다 스위치로 연결해가지고 없어. 그냥 조금 땡기든 많이 땡기든 스위치 누른 거야. 그냥 이렇게 모양만 그렇게 생겼고, 대체로 누르더라고. 그냥 눌러서 운 좋으면 띠릭띠릭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촥 맞으면 돈이 촥 이제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냥 적립이 촥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잘 땡기는 거에 따라서 뭐 돈이 더 이렇게 따기도 하고 뭐 잃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요즘은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가서 뭐 이렇게 하다가 돈을 엄청 땄어요. 엄청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항상 이렇게 해놨대. 그 기계 전산을 이렇게 하면 뭐 10%를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그 100만 원 가져가면 아무리 잘해도 10만 원은 이렇게 장치를 해놨대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세금 내고 직원들
또 월급도 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계속 한 몸은 계속 이렇게 돼 있는 거죠. 90만 원, 1시간 있다 90만 원. 또 1시간 있으면 또 10% 떨어지고 나중에 돈 나는 거죠. 그렇게 일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 한번 이제 계속 일타 보면 그 90%도 적립되고 90% 적립됐던 것들이 이제 어떤 특정인한테 딱 몰리면 그게 이제 큰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큰 돈을 땄어요. 따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이거 어디다 이제 보관할까 막 고민하다가 아니 집에다 놓으면 도둑놈이나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훔쳐갈 것 같아. 느낌이 좀 안 좋아. 그래가지고 그 뒷뜰에 그 나무 옆에다가 구덩이를 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닐에 이렇게 돈을 싸가지고 거기다 놓아놨어. 우리 옛날에 옛날도 아니지 한 5, 6년 그 불법 도박 자금 가지고 이제 돈을 숨겨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밭에다가 땅을 포크레인을 파가지고 비닐 속에다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쟁겨놨다는 거 혹시 뉴스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혹시 어떻게 두 사람이 이렇게 이쪽은 안 보셨어요? 마늘밭에 숨겨놓은 거 나왔어요. 마늘밭에. 예.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늘 이제 거길 주시하는 거죠. 늘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일 갔다가 들어와서도 뒤에 집 안에서도 이렇게 바깥에서 보일 수 있는 곳이니까 이렇게 항상 봤단 말이죠. 괜찮아. 계속 괜찮은데 어느 날 보니까 파헤쳐져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봤더니 이거 돈 훔쳐가 버렸네. 그래가지고 누가 훔쳐가나 이렇게 발자국을 잘 보니까 그 쭉 났는데 그 옆에 사는 그 요즘엔 벙어리라 그러면 안 되는다고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그 발자국 쭉 있는 거예요. 이 친구 훔쳐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지. 돈 내놓으라고. 이놈의 새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따가지고 와서 또 챙겨놨는데 이걸 훔쳐가자고 이제 그랬는데 청각장애인이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들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낸 게 이 청각 장애인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수화를 잘하는 교수가 마침 또 근처에 살아서 그분한테 이제 가서 얘기해서 저 친구가 내 돈을 다 훔쳐갔다. 그러니까 얘기해서 좀 다 돌려주라고 해라. 안 주면 내가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이제 총을 같이 가져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수하고 이제 그 청각 장애인한테 가서 이제 빨리 얘기해서 돈을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교수가 이제 수화를 해가지고 너 왜 돈 훔쳐갔냐? 너 돈 어디다 놨냐? 막 그러면서 빨리 돌려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이 교수는 어디다 숨겨놨는지 그걸 다 이제 서로 소통하니까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알게 됐고 근데 청각장애는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 그 잃어버린 그 주인은 총을 가지고 이제 막 겨누고 있는 거야. 너 빨리 대답 제대로 안 하면 너 씨발 쏴버려서 죽여버린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이제 했고 소통이 됐어요. 그 이 친구 이제 교수가 이제 그 부탁했던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야 빨리 쏴서 죽이란다. 야 나 그냥 총 맞고 죽을란다. 그랬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요? 네? 이해 갑니까? 예. 그러니까 빵 쏘아버리면 이게 말을 이제 거꾸로 한 거지. 얘가 실제로 어디다 숨겨놨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전하지 않고 야 너 빨리 대답하면 너 쏴 죽일 거야 막 그렇게 협박했더니 야 빨리 쏴 죽이란다 야. 그럼 얘를 빵 쏴 죽이면 이제 얘는 사라지고 얘도 어떻게 돼? 이제 총을 쐈으니까 사람을 죽였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뭐 이제 사보체 이제 처리를 되겠지. 그러면 돈은 누가 가져가? 교수가 가져가는 게 조용하게. 이게 제대로 된 암이냐 이거예요. 제대로 된 암이에요 이게? 암이라는 게 힘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이게 진짜 힘이냐? 웃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너무 많이 생기죠. 우리 세상에는. 이게 다 알매 오용인데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써야지
된다. 오늘 이제 도가 철학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노자하고 장자. 장자는 다음 주에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노자를 주로 볼 건데요. 노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도가라는 게 뭐냐.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계관. 특이하네요. 항상 이쪽으로 많이 앉으셔가지고 제가 주로 이쪽을 보고 눈을 이렇게 보고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이쪽으로 많이 앉으셨네.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두 분은 계속 오셨지만 좀 오늘은 덜 외로우실 것 같아요. 우리 이 대표님은 뭐 워낙 저 친하니까 알지만 그 이 유가의 세계관. 유가는 역시 음양의 원리로 가죠. 음양. 음이 이렇게 있고 양이 이렇게 있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막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뭐 잡히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연륜들이 계시니까. 이건 이제 음이라고 그랬죠. 물이죠, 물. 물은 아래로 향하려고 하는 게 있고 불은 위로 향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런 성질이 있죠. 유가는 주역, 가장 이제 상위 레벨에 있는 주역이 음양으로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으로 본다면 이제 음이 이렇게 있는데 가령 음이 성질이 이제 세져서 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은 가만히 있지 않고 양도 이게 밀려서 오죠. 이렇게 밀려서 오죠. 그래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 양 되고 양이 음 된다는 거는 이제 가장 밝을 때 뭐가 시작된다고 그랬죠? 낮이 가장 밝을 때 뭐가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럼 가장 어두울 때가 뭐가 시작된다? 네, 이제 밝음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엊그제죠, 엊그제. 하지가. 네. 하지가 가장 낮이 길 때죠. 이제 그때 이제 정점이 된 거죠. 이제 꺾어지죠. 반전이 되죠. 그래서 어디로 또 계속 가? 네, 어둠, 동지를 향해서 가잖아요. 어둠을, 해가 점점 짧아지잖아요. 점점. 그렇게 이제 움직여 가는데, 여기서 양, 이거는 가령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이렇게 해가 비친다. 그럼 이쪽에는 양이고, 이쪽도 양이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이걸 표시하고, 요거 이렇게 표시하고, 요거는 이 사이를 말할 수 있다. 이 유가가 양의 철학이라고 한다면, 이 도가는 음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그런 이제 곡식물사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아주 거의 금방 이해가 가실 텐데, 음과 양. 이게 이제 남자라고 본다면 이건 여성이고, 이거 하늘이라고 본다면 이건 땅이고, 이건 높은 데 거처한다 그러면 이건 낮은 데 거처하는 거고. 이게 이제 음양의 논리로 이렇게 이제 봐요. 근데 그 오행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오행. 음양하고 오행. 오행이 뭐가 있어요? 요건 조금 다른 건데, 여기 목이 있고, 여기 화, 토, 금, 수. 여기는 이제 물은 이게 깊으면 이제 까맣죠?
그래서 이제 흙을 쓰고 여기는 청을 쓰고 여기는 적을 쓰고 여기는 황을 쓰죠. 여기는 백. 이게 중국 애들이 여기를 중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중국 애들이 중국 이게 사관으로 보면 그러면 중국의 중원에서 보면 우리가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우리 동쪽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색깔 쓰는 거예요? 그래 청색 쓴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를 다 제가 이런 구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렬 형이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에이씨 청와대 안 들어간다 그러고서 청와대 빼버리고 이제 용산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름을 못 지은다고 그래서 용산대로 줘라. 용산대. 에?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대.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 써놨었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 이 중국에서 서쪽으로 쭉 가서 보면 미국에 뭐가 있어요? 이제 서쪽에 그 티베트에도 흰색을 쓰잖아요. 근데 뭐 서방까지 가면 이제 백악관도 쓰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요게 이제 구조가 있는데 구조 얘기하다 보면 1시간 금방 갈 것 같아. 오늘 해야 될 과제가 있어가지고 이 육아는 음양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도가 오늘 이제 바라볼 도가는 무, 유, 무유로 이제 일단 볼 수 있죠. 여기서 무, 유, 이 무 그러니까 이건 보통 뭐라 그래요? 이거는 그러면 이게 진짜 없는 거예요? 이게 무의 이 무의란 말이에요. 이 위라는 거는 인이잖아. 인이 뭔가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는 것이 없다. 인위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도가에서 말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인위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게 없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그냥 없다 그러면 여기 강의실에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비어 있다 그러잖아. 비어 있다 그러잖아. 비어 있다 그러잖아. 그냥 텅 비었어. 그걸 비어 있다고 얘기해요. 야 비어 있어 그러잖아. 우리 말할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비어 있다 이거야. 있긴 있는데 비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위적인 게 없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거고 이거는 당연히 인위를 말하는 거예요. 인위. 인위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인 게 없다라는 거고. 이제 옛날에 텔레비전 요즘은 다 반도체가 이제 뭐 워낙 발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걸로 쓰지만 옛날에 그 반도체 역할 하는 거는 그 진공관이라고 그 무슨 램프 같은 데다가 불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거기서 이제 전자가 생겨요. 그럼 전자가 일방적으로 생길 때 또 일방적으로 못 가게 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반도체라는 게 반은 도체고 반은 이게 도체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뭐 다이오드도 만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일방적으로 갈 때도 있고 막을 때도 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전자를 활용하는데 이제 요즘엔 반도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아주 조그맣게 하지만 옛날에 진공관이라는 거는 하여튼 열이 무척 많이 나요. 거기다 불을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텔레비전 진공관 텔레비전 하면 그냥 크기도 엄청 컸고 열이 엄청 났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게 막힌 이게 개방되지 않은 곳에도 너무 막 이게 열 때문에 막 고장 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진공관이라는 그 말 자체가 진짜 비었다는 거 아니야. 진짜 빈 관. 그 진짜 비었다는 거야. 처음에 옛날에는 뭐 다 모르니까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육안으로 안 보이고 그러니까 진짜 없는 건 줄 알았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밀입자, 소립자가 다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이런저런 연구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런 이야기 이제 도가에서 말하는 이 무유에 우리 논의할 때는 이 무라는 거는 존재의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존재 우리가 그냥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비었다, 있다, 없다 할 때 그러니까 있다라는 것은 없다에서 왔는데 없다라 그러니까 우리의 태극 전에 뭐가 있어요? 태극 전에 뭐가 있어? 무국이잖아, 무국.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돈 같은 존재죠, 혼돈 같은 거. 불교로 말하자면 이게 무심이고 이거는 이제 일심이 되는 거죠. 불교로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변화를 하는데 이 도가에서는 인위적인 게 없다. 라는 것을 이제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인위적인 게 없다. 그냥 텅 빈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존재의 근거가 없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존재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의 근거가. 이거를 이제 도가에서 이렇게 보는데 서양에서는 서양의 애들은 이제 플라톤은 이제 이 정신과 이 세상을 어떻게 봤냐면 육체로 봤어요. 정신과 육체로. 이 플라톤은 이 정신은 사람이 죽어도 이 상기설이라는 걸 주장했는데 사람이 죽어도 정신은 지속한다고 봤어요. 이 플라톤은 이 서양의 플라톤은 이 육체는 이제 간다고 본 거지. 그러니까 이건 지속된다고 봤는데 이 플라톤의 한참 후배인 이 데카르트 이 데카르트는 이 세상을 어떻게 봤냐? 얘 이제 플라톤에 다 뭐 이어받은 철학이죠. 이 정신과 정신과 물질로 봤어요. 세상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원론이라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 자체가 이원론이죠.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로 봤는데 이 물질을 되게 강조한 사람이 이제 유물론을 많이 강조한 사람이 누구예요? 철학자? 막 나중에 공산주의도 다 거기서 이제 바탕이 되어서 만들어지죠. 마르크스. 그 다음에 이게 정신을 되게 강조한, 이 절대 정신 강조한 헤겔. 이게 막스고. 그러니까 이 서양에는 기본적으로 이 플라톤 사상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게 대체로 이 정신과 육체로 따로따로 나눠서 봤기 때문에 이원론이라고 보통 하고, 동양에는 이따가 뭐 이 도가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지만 이제 그 얘기하다 보면 무나 유나 다 하나에서 나왔다. 이게 뭐가 다른 게 없다. 다 하나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데서 나왔다. 그래서 이게 이른바 이제 일원론이다. 동양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일원론이에요. 근데 이제 불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서양에서 온 건데 우리 여기 들어온 지가 한 2000년 막 이렇게 돼가니까 이제 워낙 오랫동안 우리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 동양 거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서양 거죠. 이 사상 체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일단 세계관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고 그 도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이제 빗대서 하는 건데 유가가 음양으로 시작한다면 도가는 무와 유로 간다. 이제 서양 애들은 이렇게 이제 이원론 쪽으로 간다. 그 상대성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이 도가에서는 상대성.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다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또 옷 얘기 나왔는데 우리 선생님 항상 2주에 한 번씩 오시네. 왜 2주에 한 번씩 오세요? 계속 오시지. 다른 일? 그래도 제가 수료 좀 드릴게요. 그 옷을 다 입고 있는데 어떤 옷은 좋고 어떤 옷은 안 좋다. 어떤 옷은 브랜드면서 엄청 비싸고 어떤 옷은 브랜드가 아니면서도 싸다. 막 이렇게 막 비교하잖아요. 비교. 이런 거를 사실은 이제 다 상대성인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건데 그거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살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를 자기가
웬만하면 다 가봤대. 가서 먹는 것도 엄청 많이 먹어보고 했는데 자기 마누라 변중석 맞죠? 변중석 그분이 해주는 된장국이 가장 맛있었다는 거야. 가장 맛있다. 자기는 세상에 그 어떤 것 산의 진미보다도 더 맛있더라. 아니 그 어젠가 누가 페이스북 친구가 그 철갑상어인가 그 회가 있나 봐요. 그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싹 이렇게 아주 모양이 좋던데 그거를 처음으로 먹게 됐는데 못 먹겠다는 거야. 근데 있는 사람들은 그걸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맛있게 먹냐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 보는 게 다르고 다 음미하는 게 다른데 그걸 규정해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하면 얼마나 삶이 우스워져. 아니 이게 어때요? 이 줄이 길어요? 짧아요? 이거에 비하면 이거에 비하면 요즘 애들 말로 졸라 길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짧지. 아니 뭘 그런 걸 굳이 길다 짧다 뭐 좋다 나쁘다 그걸 하냐 이거야. 무엇이 좋냐는 거야. 아니 재벌이 돼가지고요 옷을 안 입어봤겠어요? 먹는 것을 전 세계에 맛있는 거를 안 먹어봤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아내가 해주는 된장국이 가장 맛있다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경험을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을 안 해보고도 알 수 있는 거,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경험을 해서 아는 것은 한계도 있을 뿐더러 수준이 낮은 거예요, 사실은. 경험을 안 해보고도 알아.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 더 현명한 거지.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경험을 다 해요? 지금 얼마나 그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 사는데, 우리가 살아봐야 요즘 뭐 많이 수명이 늘어났다 해도 이제 84세 평균? 이제 조금 뭐 사는 사람 100살 살고, 재수 없으면 이제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그래 봐야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뭐 다음 주 장자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꿈 한 번 꾼 것도 아니요. 그냥 꿈 꿀래다 마는 정도의 시간이라니까. 아니, 제가 환갑이잖아, 환갑. 저는 상상을 못해요. 금방 환갑이 된 거야. 이게 앞으로 살아갈린다. 앞으로 100살 하면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유, 뭐 몇십 년, 한참 남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뒤돌아보세요, 뒤돌아. 아니, 지나온 세월을 보면 너무 짧지 않습니까? 굉장히 짧죠? 우리 선생님은 어떠세요? 맨 앞에 계시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저 연배가 저하고 어떻게 되세요? 저 어립니다. 66년생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우리 여동생하고 동갑이시. 어떠세요? 저기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면 금방 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올해 88세신데 미수인데 제 나이로 보면 어우 막 노인네죠. 엄청 오래 사신 분이죠. 근데 야야 내 마음은 아주 애기 같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애기 같다는 거야. 애기 같다. 얼마 전에 내가 시작했는데 내가 이제 90이 다 된 거예요. 거의. 에? 옛날 같으면 완전 하라 할머니지. 완전. 근데 요즘은 뭐 100살 수원에 100살 사시는 100살 넘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 수원에. 모르죠 그런 거. 수백 명이 돼요. 수백 명. 그 100살 넘으신 분들이 이미 뭐 80, 90대는 엄청 많어. 지금 수원에 120만 명 살지만 이미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로 말하자면 뭐 어마어마한 그래도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우주적인 나이로 따지면 꿈도 꿀랑말랑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라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거기서 찍고 받고 막 까부는 거야. 요즘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외국 갈 때 이제 뭐 멀리 가는 비행기는 막 이렇게 높이 뜨잖아요. 그러면 밑에 한번 보세요. 사람도 안 보여. 자동차는 조그맣게 보여. 자동차는 아주 뭐 개미 같은 그런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더 높이 올라가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면
그러면 이제 와각지장이라 그래가지고 달팽이가 이쪽 뿔 해가지고 이쪽 나라하고 이쪽 나라하고 서로 이제 전쟁하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중국하고 붙었다 만약에. 그러면 그게 중국이 아니야. 미국하고 붙었어. 그 미국하고 우리하고 무지 멀잖아. 물리적 거리가. 근데도 우주에서 보면 어때요? 지구도 요만하게 보이는데 물. 그러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거리가 어떻겠어? 달팽이 뿔이야. 그냥 달팽이 뿔. 그냥 여기서 요새 총 쏘고 미사일 쏘고 이 새끼 뭐 터뜨려고 뿅뿅 지랄 발광하는 거지. 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서는 막 몇 명이 죽었네. 피 터지게 막 죽는 거 보여주고 막 텔레비전 보여주니까 슬프다. 웃고 지랄 발광하는 거지. 그 뭐 아무것도 아니지. 쫙 거기에서 보면 개미가 깨우락지된 거랑 뭐가 달라.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냥 자기는 자기야. 그냥 지금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존재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그걸 자꾸 비교하게 되면 어때요? 비교하는 순간 우가 있고 열이 생기잖아. 도가에서는 끊임없이 그 상대성이니까 구별하지 말라는 거야. 끊임없이 구별하지 말라. 구별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삶인 거죠. 구별하는 순간 얼마나 이게 처절해져.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부자가 하나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은 자꾸 이렇게 10억이 얼마나 큰 돈이야, 10억. 근데 요즘은 뭐 아파트 한 채 막 몇십억 가는 게 있어. 광교에도 막 20억짜리가 있어. 광교에. 우리 수원인데도. 6억 뭐 이렇게 분양했는데 막 18억 막 이렇게 가고 막 그래 지금.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요. 100억짜리도 있다는 거야. 100억짜리 서울 가면 100억짜리 아파트가. 그 100억짜리 아파트가 보인다는 거야. 2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은. 그럼 100억짜리 사는 사람은 500억짜리가 보인대요. 그럼 500억 부자가 됐어. 그러면 또 뭐 얼마가 보이겠어? 1000억이 보이겠지. 그럼 1000억 버는 사람은 또 뭔 생각하고 있어? 아우 좋다니 부자가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러면 자기는 열등한 거야 그냥 갑자기. 100억만 있어도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근데도 갑자기 1000억 1조 부자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완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 스스로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무슨 뭐를 하겠어. 그럼 뭐 이게 무슨 삶이야 그게. 비교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근데 육아는 상대적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쟁해가지고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피라미드 구조처럼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퍼. 그래서 우리 삶은 다 육아예요. 육아처럼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속에서 이제 괴롭고 막 이렇게 고통스럽고 그러면 그때 이제 도가 사상을 딱 보거나 아니면 불가 사상을 딱 보면 어때요? 마음이 약간 편안해지죠. 정조라는 사람도 임금 노릇하다가 임금이 얼마나 힘들어. 그랬는데 힘들면 그때 노자나 장자 이렇게 읽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다고. 청량감을 느낀다고 이렇게 막 그 어록에 넣어놨어요. 왜냐면 뭐 많이 편안하잖아. 내가 뭐 못해도 밥 세끼 웬만큼 먹잖아 요즘에. 밥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보다는 안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지 우리나라. 또 너무 잘 먹어서 병이 나서 죽는 사람이 많고. 북한은 너무 못 먹어갖고 죽는 사람이 많고 우리는 너무 잘 먹어서 지금 병이 나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뭐 이 당뇨라든가 뭐 고혈압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잘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운동량은 작고. 북한 애들이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평균 수명이 적대는 거예요. 그냥 삶의 질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명도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 선생님들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는 지금 이게 저거예요. 이게 타일인가? 이게 타일이에요. 그냥 벽고 타일. 이거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50cm는 안 되고 한 40cm? 그죠? 한 40cm 정도 되죠? 넓이가? 이 정도면 걸을 수 있을까요? 못 걸을까요? 이 정도면 우리가. 타일 하나 넓이. 걸어. 충분히 걸어. 걸어. 눈 감고도 걸어. 빠꾸도 해. 빠꾸도 해. 내가. 이렇게 걸어. 이만큼 보폭이 이 정도면 충분히 걸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잠깐 앞에 갔다 왔는데 한 2, 3m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까불면서 갔다 올 수 있었을까요? 왜? 옆에가 넓어? 요것만 있으면 너무 좁은데.
우리 선생님들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미리 막 얘기를 해놔가지고 고민을 좀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자꾸 던지는 거예요. 이 걸을 수 있는 폭이 얼마 안 되거든요. 사람이 뭐 덩치 정도 한 100kg 정도 되는 사람 정도로야 뭐 한 이거 두 개 정도? 그럼 2개면 충분히 걷죠. 근데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은 쓸모없는 땅, 예, 저쪽. 저는 여기만 필요하지 걸을 때는 여기만 필요하지 저쪽도 필요 없고 저쪽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제가 여기만 걸으면 되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쓸모없는 땅이에요. 여지야. 저것도 쓸모없는 땅이에요. 여지야. 쓸모없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여기서 까불면서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쓸모없는 거. 사람이 쓸모없다고 해서 잘라보세요.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쭉 잘라서 없애. 이거 타일 하나만 면적만 놔두고 이쪽도 잘라서 없애. 청길 낭떠러지로 만들어봐요. 이쪽도 잘라서 없애고 이쪽도 잘라서 없애보세요. 청길 낭떠러지가 됐어. 여기 까불면서 걸을 수 있을까? 2, 3m? 눈 감고 막 뒤로 빠꾸 했잖아, 아까 제가. 걸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삶이라는 게 이래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성인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땅을 쓸모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고 산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옷도 해 입고 농사 져서 해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 따로 있고, 추수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뿌리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뭐 운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해주는 사람, 또 그걸, 뭡니까? 방앗간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한다 그래. 쌀을 이렇게 껍데기 벗기는 거. 도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걸 밥해주는 사람, 그걸 또 식당에서도 무수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 그 피땀이 다 배워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먹는 거죠.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옷도 입고, 편안하게 집 자고. 이런 거 누군가는 다 보이지 않지만 쓸모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사람들의 피땀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도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도가에서. 허라는 거. 이 우리 전기 불 지금 들어오는 게 220V거든요. 이 전기가 220V인데 이 전기 그 속에 그 선은 220V를 쓸 수 있도록 해놨지만 실제로는 220V가 아니라 600V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 껍데기 피복은. 그러니까 220V밖에 쓰진 않지만 실제로는 600V까지 전압이 들어가도 타지 않게 절연체가 견딜 수 있게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벼락을 치거나 뭐가 하더라도 끄떡없이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이게 허 때문에 허. 그 빔 있잖아요. 빔. 우리가 왜 그 엘리베이터 탈 때 10명 타는 엘리베이터다 그러면 항상 허를 둬요. 그래서 30명이 타도 괜찮게 2.5배나 3배 정도의 허를 둬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탔을 때 이 동아줄이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허를 두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그 10톤 차다. 그러면 이 10톤을 실을 수 있는 차잖아요. 근데 그 브레이크라든가 엔진 뭐 조향 장치 뭐 여러 가지들이 다 2.5배 뭐 3배 이렇게 허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실어도 조정이 일단 될 수 있도록 그래야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착안해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고 그랬으면 되려면 교육대학을 나왔죠. 옛날에 교육대학 2년제. 그러다 요즘은 다 4년제로 바뀌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사범대학을 나왔고 대학의 교사가 되려면 최소한 석사학위 이상은 받아야 됐어요. 요즘은 뭐 다 박사 아니면 거의 뭐 강의하기 힘들지만 그 수준이 왜 만들어놨어요? 허가 있어야 되는 허가. 그러니까 배움이 많은 사람이 배움이 작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거지. 배움이 작은 사람이
배움 없는 사람을 가르치기는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허가 있어야, 그러니까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대학생을 가르칠 수 있듯이 항상 허를 두는 거예요. 이 도가에서는 항상 그 허를 굉장히 중시해요. 허, 이 빔, 이 비어 있는 거지, 비어 있는 거. 옷도 정확하게 옷에 몸에 딱 맞으면 입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뭐 효용이 없는 거지. 옷이 정확하게 맞으면. 옷보다 어떤 형태로든, 아니 몸보다 어떤 형태로든 옷이 커야지. 신발도 마찬가지고. 이 발하고 신발하고 정확하게 맞으면 뭐 쓸모가 없는 거죠. 신발이 어떤 형태로든 커야지. 그렇다고 뭐 지나치게 크면 또 기능도 하기 어렵긴 하지만 이런 거.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 그다음에 인위적인 거를 배격하고 상대적인 거, 그다음에 허를 둬야 된다. 그다음에 쓸모 없는 게 또 오히려 쓸모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가에서 그 산에 나무가 잘 자라요. 산에 나무가 잘 자라요. 꼿꼿하게 잘 자라요. 누구 눈에 잘 띄어요? 누구 눈에 잘 띕니까? 예, 목수 눈에 잘 띄죠. 목수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잘려나갈 수가 있다. 근데 막 자라. 그냥 지멋대로 막 자라. 그러면 사람들 눈에 별로 안 띄죠. 아이, 쓸모없는 나무구나. 쓸모없는 나무구나. 그러고서 다 사람들이 무시할 때 그 나무가 무럭무럭 크게 성장하죠. 크게 성장하다가 나중에 이제 커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때 그 나무 밑에 가서 이제 그늘 삼아서 활용을 하죠. 그런 나무들이 쓸모없던 거지만 나중에 쓸모가 있는. 그런 일이 뭐 사람들도 많죠. 그런 것들이. 자연현상에서도 많지만 사람들도 엄청 많죠. 누구나 다 귀하고 누구나 다 부하고 그러면 세상은, 소는 요즘 속된 말로 하잖아요. 소는 누가 기르냐고. 소는 누가 길러. 아니 속된 말로 하면은 부가 있으면 귀가 있으면 천이 있고, 좀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못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 그렇게 그 천한 것도 안 좋은 거, 또 못 사는 것도 안 좋은 걸로 보면 그러면 삶이 어떠냐 이거예요. 삶이.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천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단 말이죠. 천하다고 생각하는 걸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다 귀한 거, 그 부자 되는 거, 이런 것만 자꾸 찾다 보면 그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런 걸 이제 배격하는 거죠. 상대성을 가지고 인위적인 걸 하지 말자.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죠.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첫 문장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나오죠. 그 한자 한문을 좀 이제 약하신 분들은 아는 척을 하시면 돼요. 그냥 아는 척을 하시면 됩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도를 이게 제가 왜 이걸 해석본을 안 쓰냐면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규정하기 어려워요. 규정해서도 안 되고. 도가는 규정하지 말라고 계속 하잖아요. 도를 도라고 말하면 항상된 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 아니 도를 도라고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자, 산에 올라가서요. 길을 잃어버렸어. 산에 올라가다가 광교산 올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실제 제가 경험자한테 들은 건데 우리 공무원 선배한테 들었는데 칠보산이 낮잖아요. 칠보산 여기. 칠보산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수원 사시면서. 칠보산이 높이가 200m? 아주 무지 낮아요. 그죠? 근데 길이가 뭐 조금 길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 잘 걷는 사람들은 뭐 한 두세 시간? 뭐 주파하잖아요. 근데 낮어. 거기에 올라갔다가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길을 못 찾아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하는 우리 선배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상상도 못할 일이지. 주변에 뭐 집들이 엄청 많이 형성돼가지고 도시가 형성돼가지고 지금은 잃어버릴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거의 다 이게 비어가지고 그때 눈이 엄청 와가지고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죽는 게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 죽는 거고요. 길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할 거예요? 길을 높은 데로 일단 정상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길을 알죠. 올라가야 돼요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도라고 말하는 거. 길을 찾아야지. 길을 찾아야지. 그 방법을 찾는 게 도예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걸 어떤 사람은 내려가라 그래. 예? 어떤 사람은 올라가라 그래. 근데 그 방법은 어때요? 위에 올라가야 잘 보이니까 길을 제대로 찾아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올라가라고 하는 것도 맞을 수 있고, 이제 내려가면 거기서 뭐 또 방도를 또 찾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를 도라고 규정하면 그 항상 된 그런 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유동적인 거지. 유동적. 이름이라고 져버리면 그러면 그건 항상 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책상. 또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탁자라고 쓸 수도 있고. 책상. 책을 올려놓는 상이잖아. 책상이. 그럼 여기다가 먹는 상으로 쓰면 밥상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로 규정하지 말라는 거지. 컵을 하나 갖다 놓으면 이게 물컵이 될 수도 있지만 거기다 뭐 다른 사물을 담으면 다른 이름이 돼버리니까 규정하지 말라는 게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 천지, 지시 그랬어요. 무명. 그러니까 무라는 것은 천지의 시작의 이름이다. 무라는 건 천지가 시작되는 천지가 그러니까 무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걸로 보면 시작이죠. 그 유명, 만물지모래. 유는 명했어요. 이름했어요. 만물의 어머니래. 무명, 천지, 지시오. 유는 만물지모라 그랬어요. 어딘지 지금 따라오시는 거예요? 예. 고상, 무욕이요. 고상, 무욕이면 이관, 기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인위적인 게 없다면 무욕이라는 게 뭔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없으면 그 신묘함을 볼 수 있다. 그 묘자라는 거 지금 보이시죠? 그 신묘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묘함이라는 게 뭐예요? 인위적인 게 아니면 그 신묘하게 잘 돌아가. 그런 걸 볼 수 뭐라는 거 얘기를 안 해 지금. 그 신묘함이야. 신묘함. 우리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해서 자식을 나중에 성장시켜서 낳지요. 그거 알아요? 그 과정을? 왜 만들어져 갖고 왜 성장해서 애가 10달 만에 자궁 밖으로 나오는지 아냐 이거예요. 알아요? 아니 그런 것도 하나의 신묘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여성 철학이니까 여성 철학이라고 남성 철학에 대비된 걸로 본다면 여성 철학이라고 본다면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세요. 고상 무욕이요. 이관 기묘하고 상무욕이면 그러니까 항상 뭔가 유욕이래.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어. 인위적인 거예요. 그게 인위적인 거. 그런 게 있으면 이관 교라 그래서 교. 뭐 한다? 자꾸 구별함을 본다는 거. 구별하는 게 보면 돼, 안 돼? 구별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구별하면 안 돼. 이 도가에서는. 구별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자꾸 그걸
그러니까 무욕이면, 항상 무욕이면 그 신묘함을 볼 수 있고, 유욕이면 그 구별을 본다는 거야, 구별. 자꾸 그러니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왜 하늘과 하늘천, 그리고 밑에 뭐라고 그래? 땅지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뭐라고 불러요? 따지라고 그러잖아. 왜 따라고 그래? 아니, 땅지라고 안 하고 왜 따지라고 하냐고. 땅은 뭐예요? 물질적인 거니까 사람들이 뭐 한다? 자꾸 따진다 이거야. 그래서 따지예요, 그게. 아니, 모르셨어요? 전부 반응을 안 하셔가지고. 하늘은 따지질 않잖아. 왜? 하늘은 자연의 도니까 잘 안 따져. 근데 이게 사람의 머리잖아, 머리가 이게 왜 이게 하늘이 둥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했냐면 자기 머리가 하늘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하늘이 동글동글 하잖아요. 이 발은 네모지고 땅이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땅은 물질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꾸 움직이다 보면 땅을 밟고 다니잖아. 밟으면 뭐 생각해, 전부? 물질 생각하면서 뭐 한다? 따진다는 거야. 구별한다 이거야. 자꾸 이제 그래서 뭐 발이 움직였다면 전부 먹는 거, 얻는 거, 뭐 취하는 거 이런 걸 자꾸 이제 생각한단 말이죠. 이 발.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구별하는 거. 욕한다는 거. 차양자. 이 두 가지는 동출이 이명이라. 같은 데서 나왔어. 같은 데서 나왔지만 이름은 달라.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같은 데서 나왔기 때문에 일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든 땅이든 사람의 머리든 뭐 발이든 이게 다 하나라는 얘기 하나. 동위지현이라고 그랬어. 동위지현. 이 현이라는 게 우리가 왜 하늘천 따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철학자들이 서로 이제 약간의 논쟁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이 현이 진짜 검은 거냐 이거야. 진짜 검은 거냐. 진짜 검은 게 아니고 약간 까무잡잡한 거. 이게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까무잡잡한 거가 이게 현이라는 거예요. 청출어람이라는 말 아시죠? 청출어람. 청출어람. 무슨 말이죠? 청출어람이? 아니, 그 직역하면 제자가 스승부터 났다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의역한 거고 청은 출 나왔다. 어디서 나왔어? 이 남색에서 나왔다는 거잖아. 근데 왜 청이 남색에서 나왔냐고 따지면 알아요? 청이 왜 남색에서 나왔냐고 따지면 몰라 학자들이. 그래서 이거 같은 왜 청출어람이라고 했냐 이거 깊이 들어가 보니까 경험자가 딱 얘기하니까 딱 답이 나온 거예요. 남색 그 물감 가지고 처음 물들이다가 한참 쓰다 보면 뭐가 된다? 파랗게 나온대. 그래서 염색하는 사람이 다 알려준 거예요, 나중에. 왜 청이 남색에서 나오는지를. 그 염색 해본 사람만 안 돼. 염색 안 해본 사람, 뭐 이론만 갖고 한 사람은 모르지. 어디서 왜 그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제 경험에서 다 이게 나오는 건데, 같은 데서 나왔지만 이름은 다르고, 같은 것이 뭐다? 가물가물하다는 거야. 그 현지, 우현 그랬어. 그러니까 가물가물한 게 또 가물가물해. 중묘지문이라고 해요. 중묘지문. 모든 그 신묘함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신묘함의 문. 약간 깜짝깜짝한 게 뭘 생각하시면 돼, 지금. 아까 내가 계속 조금씩 이게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자꾸 오해할까봐 내가 이 성적인 걸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성 철학이라고 자꾸 생각하세요. 여성 철학의 아까, 그 이렇게 산이 있고 여기 산이 있어. 그 여기 해가 막 비쳐. 그러면 여기가 음이고 여기 양이고 여기가 양이고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음이라 그랬잖아. 여기 항상 이런 약간 감잡잡하고 그 어두움, 물이 많고 그런 데서 모든 생명이 다 움튼다. 생명이 만들어진다. 이 밝은 데서 생명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우리가 밤에 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 햇빛을 보면요, 피부에 이렇게 멜라닌 세포가 있어요. 식물에도 멜라닌 세포가 있고 이런 우리 같이 사람들도 다 멜라닌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밤에는 빛이 여기 딱 빛이 있으면 이 멜라닌 세포가 작동을 안 한대. 가만히 있는다는 거야. 이 멜라닌 세포는 식물도 그렇고. 그래서 밤에는 깜깜해지면 이제 멜라닌 세포가 막 움직여가지고 그 적응할 수 있는 항암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하면 그 병 걸려 죽는 거예요. 밤에 일하려면 불 켜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멜라닌 세포가 계속 활동을 해야
항암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몸을 어떤 이게 여기 암 세포가 들어와도 그냥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런 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 밤에 그 우리의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도 낮에는 햇빛 보고 밤에는 가로등 켜놓으면 생장이 안 돼. 생장이 제대로. 그러니까 그 아는 환경운동가들은 불 끄라는 거야. 그 가로등을 불 끄라. 이제 나무가 못 자란다고 불 끄라는 거야. 근데 또 주민들은 불 꺼놓으면 이놈의 새끼들 왜 불을 꺼놓냐고 그냥 방범이 안 되는데 도둑놈이 많고 이상한 무섭다고 자꾸 켜놓으라 그래. 근데 수원은 특히 또 옛날에 지동에서 그냥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붙잡아다가 막 이렇게 했잖아. 이게 그냥 했잖아. 그래가지고 나무를 다 잘라놨어. 그냥 나무 가지까지. 그 나무만 있어. 나무. 이게 나무야. 그런 형태만 있어. 지동 가서 보면 그 나무만이지. 그 가로등 옆에 그냥 다 잘라놨어. 그냥 그런 게 안 비치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근데 기능도 못 하는 거야. 근데 나무 또 안 심어놓으면 또 그러니까 또 나무는 심어놨긴 했는데 가지를 다 잘라놨어. 그 주변에. 그러면 나무가 못 자란다는 거야. 낮에 햇빛 보지, 밤에는 불빛 보지. 그러네 이게 뭐 나무가 무슨 생장 못하지. 이거 무슨 또 병이 금방 식물도 병이 들지. 사람도 밤에 잘 때는 항상 뭐 해라? 깜깜하게 자라는 거야. 깜깜하게. 응? 조그마한 불이라도 켜놓지 말고 깜깜한 데서 자라는 거야. 그래야 이 몸에서 이 항암 물질이 많이 생성돼서 가듯이.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이렇게 약간 완전 까만 것도 아니고 깜잡잡한 거. 응? 그런 데서 생명이 나오고 물이 있고 그런 데서 이제 나온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하나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불상현 3인부쟁. 그거 두 번째 단락. 그거 보셔요? 불상현 3인부쟁. 현자가 무슨 현자인지 아시죠? 예. 현인 이러는 거 현인. 아주 좀 잘난 사람. 응? 그냥 잘난 놈을 숭상하지 말래. 불상이라는 거는 잘난 놈을 숭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아에서는 어때요? 육아에서는 잘난 놈이 누구야? 인재잖아, 인재. 인재를 숭상하잖아. 그래서 인재가 숭상하니까 인재가 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높은 자리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이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다 이끌어가지고 비슷해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육아는 현인을 높게 봐, 인재를 높게 봐. 근데 도가에서는 숭상하지 말라는 거야. 왜? 숭상하지 않으면 3인부쟁.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한다? 다투지 않는다는 거야. 왜 사람들이 다투는 거예요? 왜 다투는 거야? 결국 부자 되려고 막 가서 거짓말도 하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또 경쟁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또 막 남을 밟고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현인들을 숭상하지 말라는 거야. 말이 돼야 안 돼요? 예? 말이 안 됩니까? 예? 불기, 난득지와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얻기 어려운 재화. 그 뭐예요? 얻기 어려운 재화. 여성들이 좋아하는 재화, 비싼 거, 다이아몬드. 요즘엔 옛날엔 금이었는데 요즘엔 보통 다이아몬드로 간다고 그래요? 그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남들은 다 귀하게 여기잖아. 근데 귀하게 여기지 말래. 그렇게 되면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한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백성들이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뭐 한다? 도둑질을 안 한다. 도둑질을 하잖아요. 왜? 저 사람은 얻기 어려운 재화를 많이 갖고 있어. 그럼 나도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도둑질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하지 말라는 거죠. 불경가요. 뭔가 하고자 하는 인위적인 것을 해서 하는 것을 보여주지 말아요.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어가는 건 뭐예요? 뭔가 얻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지 말래. 그러면 3인 심불란이라고 그랬죠. 혼란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혼란함이 없어진다. 뭐가 해가지고 뭔가 인위적인 것을 다 동반시켜가지고 뭔가 해서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보여주면 따라하니까 이거 보여주지 마라. 백성들의 마음이 혼란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너도 잘나고 나도 잘나고 그러면 그 못난 사람들은 생각 어떻게 해서 진짜 혼란하단 말이에요. 자꾸 거기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시로 시 성인 지치 그랬어요. 이 때문에 성인의 다스림은 허기심 그랬어요. 아까 허 나왔죠? 그 마음을 뭐라고? 허기심. 그 마음을 비우고 그 배를 채워라. 예. 실기복 그랬죠. 실기복. 그 다음에 약기지 강기골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약하게 유약하게 하고 그 뼈를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이제 허를 말하는 거예요. 무욕 뭐 이런 거, 무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상삼인 무지 무욕하게 하면, 상삼인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하고 무욕하게 해라. 알지 못하게 하고 뭔가 인위적인 것을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냥 무식하게 놔두라 이런 말이잖아요. 뭔가 자꾸 알게 되면 따라한다. 그러니까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무욕하게 하면 사부지자 불감 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감히 뭔가 인의를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도가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높입니까? 현인을 숭상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왜 숭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숭상하면 자꾸 경쟁화되고 그럼 백성들이 거기 따라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인의가 자꾸 발동이 된다. 인의가 발동되기 시작하면 사람들 마음이 혼란하고 그리고 나라도 결국은 이제 존립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무이라고 그랬어요. 위무이 즉 무불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의하면 뭔가 인위적인 게 없다면 무불치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게 없으면 알아서 잘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도가 있어요. 하늘의 도, 천도. 여기는 이제 인도가 있어. 사람의 도는 인도야. 인도. 사람의 도는 인도고 하늘의 도는 천도라 그래요. 하늘의 도. 이게 이 도가에서 말하는 천은 이 자연을 말하는 건데 자연의 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름에 오늘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랬죠? 오늘 여름이야. 지금 여름이야. 그러면 조금 있으면 뭐가 됩니까? 뭐가 옵니까? 어떤 계절? 아니 이제 가을이 오죠. 근데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오늘 나 심심한 나 진짜 다시 봄으로 가야겠어. 봄으로 갑니까? 자연은 항상 그 일정한 도가 있어. 알아서 착착 가. 변덕이 없어. 근데 사람의 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도. 사람의 도는 끊임없이 변하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모범을 누구한테 삼는 거예요? 누구한테 모범 삼는 거야? 자연의 도를 이제 모범 삼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은 이 인도. 원래 이 육아는 이 도가 인도야, 인도. 사람의 도를 인도적으로 해 막 그러잖아요. 뭐 북한에 뭐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미운 거지, 그 북한의 인민들이 미운 거냐. 그래서 이제 그 뭐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할 때는 야,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다 그러잖아. 인도적. 그러니까 사람의 도라는 말이야. 사람의 도. 사람의 도를 쌓으면 그 도를 행해. 이 도를 행하면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걸 덕이라고 그래. 덕. 사람의 인도. 도는 이제 육아에서는 인도라고 하는데 이 도를 행하면 그걸 덕이라고 그래. 그럼 도하고 덕이 쌓이면 이걸 인이라고 그래. 인. 여기 어질인. 그러니까 도하고 덕을 이제 쌓이면 그게 이제 더하면 이게 인이라고 하는데 이 도가에서는 이 천도, 이 하늘의 도, 이 자연의 도를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자연의 도.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지금. 현인을 숭상해. 잘난 놈을 높이 보고 또 귀한 재물, 좀 얻기 어려운 재화를 자꾸 귀하게 보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긋나는 거라고 보는 거지. 인의가 아니고, 무의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하는 건 전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책상도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 이 강당도
이 강의실도 인위적으로 만든 거고 다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 지금. 인위적으로 만든 게 이게 우리는 이걸 좋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좋은 거냐 이게. 그 이면을 생각해봐. 이거 짓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그 어떤 자연의 이런 자연스럽게 나는 걸 뭐 나무도 자르고 그냥 그냥 산도 막 파괴해가지고 시멘트 찾아내가지고 버무려서 만들고 그다음에 철 그걸 또 해가지고 골조를 이 뭐야 이거 철근도 만들고 아니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 자연을 다 파괴시키는 거라니까.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육아적인 삶 속에서 살지만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지. 이 바닥에 이거 타일도 그렇고 뭐 하나하나가 다 인위적인 거잖아요. 이 인위 때문에 이면에 있는 온갖 생물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 걸 우린 그걸 못 보고 있어서 그렇지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걸 알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인위적인 게 훨씬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왜 해요? 공부를 왜 하는, 도가를 왜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인위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아침도 우리 선생님도 오실 때 머리 다 감고 오셨죠? 저도 머리 감고 왔어요. 이따 깠어. 또 얼굴에 좀 이제 여성분들은 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바르고 오시잖아. 나가실 때 하죠, 조금씩. 그거 얼마나 피곤해. 그거 진짜 좋아서 합니까?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인위잖아. 인위. 그거 인위적인 거잖아. 이게 진짜 피곤한 거라니까 그거. 근데 한 번 들어갔어. 그러면 들어가서 씻고서 이제 안 나가려고 딱 그랬는데 누가 야 한 잔 먹게 나와. 그러면 그냥 나갑니까? 또 그냥 또 버무리고 또 빗고 쌓고 그냥 그 피곤하잖아. 에이 씨발 안 나가. 그러잖아. 피곤하면 안 나간다 그러잖아. 그게 다 그게 그냥 그 거짓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위라는 게 이것 플러스 이거 뭐야 이게 거짓 위자잖아. 거짓 위. 그래서 위선 뭐 이게 거짓으로 선한 척하고 막 그러잖아요. 응? 이 인위라는 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야. 가짜라는 거야. 가짜. 진짜가 아니고 진짜 삶은 그냥 수염도 저도 수염 몇 개 나질 않기 때문에 제가 창피해서 진짜 면도하는 거지. 이거 원래 그냥 살아야 돼. 그냥 몇 개 남으면 그냥 아이씨 얼마나 좋아. 남들이 막품 나는데 난 조금밖에 안 나니까 그냥 살아야겠다. 살아야 되는데 창피하잖아. 나는 많이 나면 내가 기르고 싶어. 막 털이 너무 안 나니까. 근데 털이 제대로 안 나니 그 리비아 옛날에 가서 노동자 생활 30년 전에 했는데 거기는 그냥 자기가 조금 들으면 다 털이 나요. 이렇게 수염이 막 그 다 길러. 이게 야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길 잘했지. 내가 리비아에서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인간 대접도 못 받을 뻔했다. 사람 대접을 안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현대 사회에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막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털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자연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도가철학 존경하는 분, 그분은 몇 개 안 나는데도 막 그냥 당당하게 다니셔. 그리고 막 옷도 여기 그 와이셔츠가 막 한 달, 두 달씩 안 빨아 입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시커먼 게 바짝바짝해. 빛이 나. 그래도 하나도 너무 자연스럽게 다니죠. 그리고 담배도 그냥 이렇게 갖고 피면서 그냥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그래서 너무 머리도 안 감고 그냥 그렇게 댕기시고 안경은 엄청 큰 잠자리 안경 이따만한 거 딱 끼시고 신발은 그냥 이쪽엔 구두 이쪽엔 화연 고무신 그냥 아무거나 걸리는 데를 신고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 인위적인 것 같아. 그거조차도. 그랬는데 워낙 오랫동안 그런 모습을 뵈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게 정말 자인이구나. 무의자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몸소 가르쳐 주죠. 몸소. 그 60 딱 되니까 원래 65세까지 대학 교수는 65세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무슨 나이가 65세라고 65세까지 다 해내는 거예요. 바로 퇴직하시고 명퇴하시고 그냥 저 산에 가서 사신다고 저 가평에 가서 가평. 응? 가평 가서 땅 이만큼 사가지고 그건 무의자연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로 자연과 벗삼아야 해야 된다고 가셨는데 땅값이 더럽게 올랐어. 욕심은 안 되니까 엄청 그냥 잘 사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리고 자식도 그분은 정말 다 레리비야. 도가는 다 레리비야. 내버려 두는 거야. 이 육아처럼 간섭하는 게 아니야. 부모가 막 이렇게 너 어느 학과를 가라. 아니 자기는 법학과 가가지고 판검사하는 게 자기 자질이 아닌데 이 새끼 판검사를 해야지 출세해갖고 막 크게 떵떵대고 사는 이 새끼 그렇게 막 글리 보내고 막 의사가 되기 싫은데 의사를 보내가지고 의사를 하게 하고 그게 얼마나 고통이야. 도가는 내버려 두는 거야. 레리피 네 마음대로 원래 자연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살게 내버려 둬. 진짜 그렇게 살았어. 아들도 그냥 공부도 안 가르쳐도 지가 알아서 야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 그래갖고 그냥 했는데 카이스트 교수요. 그 우리나라 노벨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이거 이렇게 나오잖아. 몇 명이 서울대 뭐 김빈내리 뭐 교수 뭐 이렇게 갖고 나오잖아. 몇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딱 나와. 아들 이름이. 그러니까 이 도가가 정말 아주 그냥 거짓 없이 하면 애들도 똑같이 따라가더라고. 난 처음에 이상한 분이라 그랬어. 너 자꾸 왜 사냐 그래갖고 처음에 이상하게 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너의 존재가 뭐냐는 거야. 너의 존재부터 생각을 해봐라 이거야. 남이 뭘 먹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 거고. 남이 맛있다는 건 내 입에 꼭 맛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누가 프랑스 파리 갔더니 뭐 내가 가보니까 개불다니더만 그냥 저 에펠탑이 완전 고문 그냥 완전 이제 1889년도에 졌는데 완전 이제 저 흉물이라고 그래서 나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가만 보니까 진짜 흉물이야. 그냥 다 썩어빠진 고철덩어리 갖다 올려놓은 거지 그게. 근데 그걸 뭐 좋다고 거기서 카메라를 샷다를 엄청 눌러대.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나이아가라 폭포인가? 나이아가라 가면 씨면 나이가 줄어든다 그래서 가봤더니 코딱지만한 거야. 엄청 큰 줄 알아서 나는 그냥 그랬더니 뭐 얼마 안 크더라고. 그냥 백악관도 뭐 엄청 크더라고. 가봤더니 코딱지만하고 아니 별것도 아니야. 그건 부러워할 것도 없어. 나는 그냥 근데 이 도가 철학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었든 이렇게 맞춰 입냐고 이렇게 우리 도가는 육아는 힘들어 이렇게 맞춰 입어야 돼. 그래갖고 오늘 또 내 비가 온다 그래갖고 신발도 이게 맞지도 않는 신발 그냥 신고 나온 거예요. 그냥 이게 다른 거 좀 괜찮은 신발은 자꾸 물이 새면 구멍에 물이 푹푹 들어와 그래갖고 신발 맞지도 않는 거 신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냥 이게 이렇게 갖춰 입으려니까 이게 아주 답답하고 피곤하고 막 그래요. 이게 얼마나 피곤하냐고. 이렇게 야 규정하지 마. 도를 도라고 규정하면 안 돼. 이름은 이름이라 규정하면 안 돼. 무라는 건 천지의 시작이고 유라는 거는 만물의 어머니야. 이름이야. 그 다음에 항상 무욕해라. 뭐 한다? 그러면 그 신명을 쓰이고 유욕하면 뭔가 따지게 된다. 구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는 다 똑같은 이름에서 나왔지만 이름만 그러니까 같은 데서 나왔지만 이름만 다르다. 약간 까무잡잡한 게 또 까무잡잡한 게 계속되다 보면 거기서 모든 신묘함의 문이 되더라. 그러면 생명이라는 거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사막 같은 데 가봐요. 리비아 제가 사하라 사막에도 이렇게 있어봤지만 생명이 삽니까? 있긴 있어. 거기 뭐 뱀도 있고 뭐 뜨거운 데도 다 있긴 있더라고. 근데 제대로 된 그게 생태계나 이거야. 근데 꼭 약간 어둑어둑하고 약간 깜짝짝하고 물이 많고 어둡고 그런 데서 모든 생명이 다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현인을 잘난 놈을 숭상하지 마라. 잘난 놈을 숭상하면 백성들이 따라한다. 그놈을 숭상하지 않으면 당연히 민중들도 다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생각하지 마라. 왜? 백성들이 따라한다. 그러니까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백성들도 도둑질하지 않고 그러면 마음도 혼란하지 않다. 이 때문에 성인의 정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비우고 뭐를 채워라 그랬어? 배를 채워라. 껍데기보다는 알맹이를 채우라 는 얘기지. 그 다음에 뜻을 약하게 유약하게 하고 뭐라 그랬어요? 뼈를 강하게 해주라. 항상 민중들로 하여금 무지무욕하게 해라. 뭔가 알려주려고 하고 뭔가 인위적인 거를 잘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걸 가르쳐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감히 인위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람들이 왜 인위적인 걸 자꾸 해요? 높여주니까. 뭔가 내가 인위적인 걸 했어. 그래서 뭔가 성과를 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아주고 막 인기를 얻는 거야. 인기 얻으니까 또 더 잘하려고 또 난리치고 더 잘하려고 난리치니까 사람들이 또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해주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무의하면 무불치. 다스려지지 않는 게 없다는 거야. 우리 송학용 선생님 그 자식도
그건 내버려 뒀는데도 안 와서 필요하니까 공부해가지고 대학 교수도 되고 노벨상 그 수상 예상 이름으로 막 뜨는 거야. 야, 그런 걸 보니까 삶이라는 게 우리가 꼭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지만 뻔해. 우리 삶이라는 게. 아니, 여기서 뭐 돈 아끼고 뭐 해서 뭐 내가 요거 뭘 만들어서 뭘 해서 막 목표를 세워. 그래갖고 거기 관철시키고 또 약간 좀 높은 목표를 세워서 또 관철시키고. 그래 봐야 뭐 할 거냐고. 그래 봐야 수원에서. 에? 이게 좀 이제 맛있는 거 이게 뭐 이렇게 뭐 있다 그러면 그냥 가서 먹게 되면 먹고 안 먹게 되면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뭐 그 좋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그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 처음 오셨는데 자꾸 물어쌓고 그래 그러면서 또 속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 안 오실 것 같은데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속을 비우면 다 보여요. 농담이에요. 좀 네?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다고. 아, 감사합니다. 한 5분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도가를 한번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한번 다 보시자고요. 시간이 조금 촉박하긴 한데 조금 촉박하더라도 한번 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천지 불인 그래. 천지는 불인하다. 육아에서 보면 인자해야 된다 막 그러죠. 인의 예지 그래가지고 인자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도가는 불인이래. 불인. 천지는 불인이래. 천지는 불인. 자연은 누구를 뭐 봐주고 사랑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지구 뭐 온난화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갑자기 어느 지역에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쓸려나가고 어제 어딘가 뭐 또 지진이 나가지고 뭐 또 엄청난 또 사람들이 많이 희생당했다 그러던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 하늘이 사랑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져야지. 근데 하늘, 땅 뭐가 인자하냐는 거예요. 인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은 인자하지 않다. 뭐 인자한 것처럼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지는 불인하다. 이 만물이 추구다 그랬어요. 이 만물을 뭘로 삼냐면 축으로 삼아. 축구. 이 축구라는 게 뭐냐면 이 제사 때 지내는 풀강아지예요. 풀로 만든 강아지. 풀로 만든 강아지. 그 제사 지내고 나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그 제사 지낼 때는 시동이라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앉혀놨어요. 아이를. 그러니까 그 우리 할아버지다 뭐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를 형상화한 거지. 아이를 앉혀놓고 그리고 제사 여기 음식 쭉 진열해 놓고 그리고 여기서 제사를 지냈는데 애들이 자꾸 발로 차고 울고 막 하다 보면 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풀강아지도 만들고 나중에 나무로 형상으로 만들어. 그러다가 그것도 귀찮으니까 이제 뭘로 만들어? 에? 위패를 만들어. 그것도 귀찮으니까 요즘에 또 뭘로 해? 에? 종이조각에 쓰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다 나중에 막 태우고 막 그러잖아요. 간단하게. 이게 점점 이게 변모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애기가 있다가 나중에 이게 뭐 풀강아지 뭐 이렇게 그다음에 나무 뭐 그다음에 위패 그다음에 요즘에는 쓰는 거 뭐라고? 에? 지방을 써가지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게 저게 변화 온 건데 이 풀강아지라는 게 뭐냐면 풀로 만든 강아지 개야 개 풀로 만든 개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풀강아지라고 그러는데 그 제사 지낼 때는 귀하게 이게 여기지만 제사 지내고 나면 어때요? 갖다 버린다고. 아니 천하게 보는 거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뭐라고 한다? 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축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천지는 불인해서 만물을 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도 불인하다는 거예요. 성인도. 그래서 백성을 뭐라고 여긴다? 추구. 여기 도가에서 말하는 성인과 유가에서 말하는 성인은 다른 거예요. 천지지가는 기유 타격이다. 타격과 같다. 이 타격이라는 게 뭐냐면 그 댓글 그 주석 보면 9번 보세요. 풀무하고 필이죠. 풀무하고 필이. 풀무 아세요? 뭔지? 그 대장간에 가면 이렇게 열을 막 가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밀어도 바람이 나가고 땡겨도 바람이 나가게 해놨어. 아주 그 기술이 대단한 건데 밀어도 바람이 나오고 땡겨도 이쪽으로 바람이 나가고 들어가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비어 있지만 왔다 갔다 하면 힘이 오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면 이제 거기 바람을 막 쏘여가지고 그 에너지 열을 막 굉장히 고열로 만들지. 그래갖고 쇠를 달고 가지고 이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잖아요. 피리도 그렇고 텅 비어 있지만 어때요? 텅 비어 있는 것과 같다. 천지지간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이제 비어 있을 때는 비어 있어도 허위 불굴이라 해서 굴하지 않아. 움직였다. 동이 유출. 움직였다면 더욱더욱 막 힘이 나온다는 거지. 다원 이게 참 이 철학자들이 항상 요 대목에 가면 참 섭섭하고 좀 겸손해지는데 다원 삭궁 불여 수중이라 그랬어. 말이 많으면 이게 삭자 이게 숫자가 아니고 삭이에요. 이게 부사를 쓸 때는 삭이라고 쓰거든요. 자주 이런 말이에요. 자주. 자주 궁해진대. 말이 많으면 자주 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불여 수중. 그 속을 그냥 말하지 말고 잘 지키는 것만 못하다. 천지는 우리가 뭐가 예수님, 하느님, 우리 종교 가진 사람들은 막 믿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특히 자기를 사랑해 줄 것 같고 막 우리나라를 사랑해 줄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도가에서는 다 그 꽝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냥 천지는 불이 나다. 성인도 불이 나다. 사람이든 자연이든 전부 다 뭐하다? 그냥 축으로 삼는다는 거야. 축구. 풀강아지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야. 귀하게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곡신불사. 거기 보세요. 곡신불사 시현빈 그랬어요. 곡신. 이 계곡의 신이잖아요. 계곡의 신. 이게 계곡의 신. 이 계곡의 신은 항상 어둡고 깜짝잡하고 물이 많고 그래서 여기는 항상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곡신은 계곡의 신은 불사.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곡신불사. 시위 현빈이라고 그랬어요. 현빈이라는 게 이게 약간 감잡잡한 이게 암소 뭐 이런 게 이제 직역하면 그런 건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도가 그런 거다. 도는 약간 어둑어둑하면서 거기서 모든 것이 이게 탁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화나면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근데 드러나지 않는 게 그게 현빈과 같다. 까만 암소인데 직역하면 그런 게 하나의 도라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생명이 움튼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현빈의 문, 현빈지문, 현빈의 문은 시위 천지 근이 되고 그러니까 그 천지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된다는 거죠. 면면이 약존한다. 면면. 그러니까 새끼라든가 아니면 실 이런 게 이렇게 꽈여져 가지고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그 실 짤 때 이렇게 이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뭡니까 날실과 시실이 이렇게 해가지고 쫙 만들어지듯이 그런 것들이 면면이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써도 용지불군. 아무리 써도 뭐 피곤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생명은 이 수컷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암컷이 만들어내는데 그런 구조를 잘 생각해. 그 구조가 마치 도하고 똑같은 건데 거기서 모든 생명이 끊임없이 면면이 약종원하듯이 끊임없이 생성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써도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다. 그 암컷들이 그 생명을 만들어내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뭐 피곤해하거나 뭐 고달파하거나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그 자연에 맞춰갖고 쭉 생성하잖아요. 이렇게 생산하잖아요. 8장 보세요. 그 다음 장. 상선약수장이에요. 8장이. 상선약수. 그냥 직역하면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예, 최고 좋은 거는 상선이라는 게 뭐 진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최고 좋은 진리는 뭐 물과 같다. 그러니까 최고 좋은 건 물과 같다는 거예요. 물은 설리 만물이 부쟁하고 중인지 소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물이라는 것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사람들이 처중 인지 소오라. 이게 악이 아니고 오자거든요. 싫어한다는 오자.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도 잘 처한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건. 사람들이 좋든 싫든 관계없이 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잘 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사실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달리 해석하는 건데 조금 더 볼게요.
고기여도 그랬어요. 고기여도. 그렇기 때문에 도에 가깝다. 물이라는 게 이게 최고로 좋은 이유는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서도 잘 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 가깝다 이 말이죠. 이해 갑니까? 네. 그리고 거선지 그랬어요. 그 물과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같은 사람, 거선지. 이 땅이라는 건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같은 데도 잘 거처하고 심선연 그랬어요. 심선연. 마음은 깊은 심연으로 향하고 여선인 그랬어요. 사람들과 더불 때는 굉장히 인자하다. 그 다음에 언선신 그래서 언선신. 말을 할 때는 항상 이게 신뢰가 있게 믿음이 있게 정선치 그랬어요. 정이라는 건 이게 정치할 때 정자를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정치를 했다면 사람들을 잘 다스려. 사선능 일을 했다 하면 능수능란해. 동선시 움직였다 하면 그 때에 딱딱 맞아요. 이게 중용 같은 거죠. 중용. 때에 적중하는 거. 부유부쟁 고무라 그랬어요. 오로지 다투지 않기 때문에 허물도 없다. 물이라는 게 최고로 좋은 건 물과 같은데 최상의 가장 좋은 선은 물과 같다고 하는데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도 잘 처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 가깝다. 거선지 아주 그 땅과 같이 이렇게 낮은 곳에서도 잘 거처하고 마음은 아주 깊은 심연으로 잘 이게 다가가고 사람들과 이게 사귈 때는 아주 인자하게 하고 말은 아주 신뢰 있게 하고 정치했다 하면 아주 잘 다스리고 일을 했다 하면 능수능란하고 움직였다 하면 때에 착착 맞아. 오로지 다투지 않기 때문에 허물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시면 동영상 그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새겨 보세요. 그 유튜브 그 안 보시는 것 같아. 좀 이게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유튜브를 보시면 한번 이렇게 탁 멈출 수도 있잖아요. 유튜브로 이렇게 그 횡설수설연구소 제 유튜브 이름이 횡설수설연구소예요. 잊어먹질 않죠. 횡설수설연구소. 그다음에 18장을 보겠습니다. 대도패 유인이 해지출 유대위라 그랬어요. 큰 도가 패했어. 큰 도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 큰 도가 사라지니까 뭐가 생겨났어요? 인의가 생겨났대. 해지출이라고 했죠. 해지. 이거 거꾸로 하면 뭐가 돼? 지혜가 나왔어. 지혜가 나타났어. 지혜가 나타나니까 뭐가? 유대위라고 했어. 큰 거짓, 큰 사기꾼이 나타났다는 거야. 아니, 사기치는 사람이 머리 나쁜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를 이게 참 이렇게 뭔가 이게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제가 모두에도 그 알미라는 게 정말 좋은 데를 써야 되는데, 알을 역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기꾼이 되는 거지. 그건 강도가 될 수도 있고, 도둑놈이 될 수도 있다. 육친불화, 유효자. 그러니까 육친이 불화하니까 효와 자가 나왔다는 거야.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자라고 한다 그랬지. 그러면 자식은 거꾸로 부모 사랑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효라고 그랬잖아. 이게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이게 수평적인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효하고 자라는 거는 육친이 불화하니까. 육친은 그 밑에 저 써놨죠? 20번. 형제, 부자, 부부. 이걸 육친이라고 그러죠. 이게 불화하니까 효자가 나왔고, 국가가 혼란하니까 국가 혼란. 누가 나왔어? 유충신. 국가가 혼란하니까 충신이 나타났다. 아니, 충신이 항상 있어. 그러면 혼란하지 않으면 그냥 충신이 있는 거야. 근데 혼란하니까 충신이 구별되잖아요. 구별되면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4장 보세요. 이거 이해 안 되는 건 없으시죠? 예. 기자 분립, 과자 불행이라 하죠. 기자라는 거는 여성들이 신발 그
하이힐이잖아. 하이힐. 이렇게 높은 신발. 그럼 그런 거예요. 이 뒤꿈치를 들고 있는 거예요. 뒤꿈치를 이렇게 들고서 기자 분립 설 수 없어. 뒤꿈치를 이렇게 들고서 오래 설 수 있어요? 잠깐은 설 수 있지만 오래 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연스럽다는 거지. 과자라는 건 다리 이렇게 벌린 거거든요. 다리 벌리고 이렇게 오래 걸을 수 있어요? 잠시는 걸을 수 있지만 오래 걸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자도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연에 거스르지 말라는 거죠. 이 자연스럽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 38장을 보실게요. 상덕, 부덕, 시유덕 그랬어요. 상덕, 이게 큰 덕이지. 큰 덕은 덕이 아니래. 시위유덕 그랬어. 이 때문에 덕이 있다. 내가 큰 덕을 베풀었어. 근데 그걸 베푼 거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럼 어때요? 그게 나중에 덕이 된다. 거기 반대로 하덕, 부실덕이라고 했어. 하덕은 자기가 덕을 베푸는 걸 잊어먹질 않아. 야, 내가 이렇게 베풀었어. 저도 이 대목에서는 제가 항상 이제 미안하죠. 저도. 왜냐면 저도 이제 상덕이 안 되고 덕을 베풀었지만 그냥 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잊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도 막 댕기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디서 무료 강의를 했고 뭘 했고 뭐 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이게 덕을 하덕이지 하덕. 제가 덕을 베푼 걸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항상 내가 베풀었다고 떠들고 댕겨. 그럼 어떻게 돼? 시위무덕이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덕이 없다고. 사람들은 그거를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덕을 베풀었구나.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덕을 베풀었다고 또 이렇게 높이는데 그걸 자꾸 내세우면 오히려 덕이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상덕 무의 무의위라 그랬어요. 상덕은 무의, 큰 덕은 인위적인 게 없대요. 그러면 이게 무의위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 이런 게 이제 이게 어떤 목적 의식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상덕은 그냥 이렇게 해주되, 그러니까 인위적인 게 없으면 어떤 목적 의식이 없어지는 거지. 하덕은 위지, 하덕 위지 유이위라 그랬어. 하덕은 위지, 뭔가 해준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덕이에요. 이거는 유이위 그랬어. 이거는 목적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의식이.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내가 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뭐 학교 어디 가라 뭐 엄청 해줬어.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그 목적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한테. 이러면 이게 되나 안 되나 이 말이에요 지금. 안 된다는 거지. 요건 이제 인위적인 거니까 이건 하덕이라고 부르는 거야. 하덕. 그러니까 상덕은 무의, 인위적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주어도 자식들한테 뭔가 이런저런 걸 많이 해줘도 목적 의식이 없기 때문에 바라는 것도 없는 거지. 바라는 것도 없지. 근데 하덕은 해주니까 내가 너 자식한테 이만큼 베풀었으면 너도 너 커서 나한테 이만큼 우리한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이제 하덕이 되는 거죠. 목적 의식이 있는 거죠. 상인, 위지. 이것도 이제 상인, 위지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인위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상인은 위지, 위 그랬어요. 목적 의식이 없다. 이 상인은 목적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더라도 목적 의식이 없어. 상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씩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데 상의라 그랬어. 상의, 위지, 의를 인위적으로 행한다. 위 그랬어요. 목적 의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롭게 뭔가 해준 거는 인위가 동반돼 가지고 나중에 목적 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조금 더 심화되면 어떻게 나오냐? 상례, 위지, 막지, 그랬어요. 상례, 아주 큰 예는 뭔가 인위적으로 하는 거죠. 막지, 그랬어요. 뭔가 거기에 내가 예를 막 행했어. 근데 거기에 응하는 게 없어. 막자라는 게 없을 막이니까. 뭔가 내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시작할 때 인사 안 했죠. 근데 이제 끝날 때는 인사하죠.
얘를 갖추자. 그래갖고 이제 공수 그렇게 하고 이제 복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 선생님들이 안 따라해. 그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안 따라 한다는 거 지금 나오는 거야 지금. 지금 여기 상내 위지 막지 응 그랬어? 예? 응하라고 한 거야. 응함이 없어. 선생님들이 내가 뭔가 예를 표했는데 그럼 뭐라 그랬어? 즉 이게 뭐야? 양비잉지, 양비잉지. 그러니까 팔을 막 비틀어 가지고 끌어당긴다. 예? 내가 얘를 합시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선생님이 안 따라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찾아가 가지고 팔을 막 비틀어 가지고 끌어당긴다는 거야. 뭐 왜? 하라고. 얘를 표하라고. 이게 뭐예요? 아주 나쁜 거지. 도가에서는 전부 인위적인 건 이게 나쁜 거지. 그래서 여기 고 실도이후 덕 그랬어요. 고로 도가 없어 사라진 이후에 뭐가 생겼다? 덕이 생겼고 실덕 이후 인 그랬어요. 덕이 사라진 이후에 뭐가 생겼다? 인이 생겼고 실인 이후에 이후 의 그랬어요. 인이 사라진 이후에 의가 생겼고 실의 이후 예가 생겼어. 그러니까 의가 사라진 이후에 뭐가 생겼다? 예가 생겼다는 거예요. 되게 정연하지 않아요? 논리가? 불의자 충신지 박이요 이란지 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라는 것은 충신지 박이에요. 이 충신의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충과 신은 뭐예요? 굉장히 그 중심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 도가로 보면은 무의지 무의 같은 건데 거기에 그 얄맹이가 돼야지 껍데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란지수 그 어지러움에 우두머리가 됐다. 그러니까 얘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지러움에 아주 수계라는 거지. 전식자 도지화이 우지시라 그랬어요. 먼저 안 사람. 이 전식자는 뭐 앞에 안 게 우리가 선현이라고 그러죠. 선현. 우리 육아에서는 선현. 먼저 아는 사람. 지식인이죠. 먼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도지화이 우지시라 그랬어요. 도에 화라는 거는 이게 열매의 반대, 열매의 반대. 그러니까 껍데기지. 꽃이죠, 꽃. 이게 꽃. 그러니까 그 도의 껍데기다는 거야, 껍데기.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먼저 안다고 하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을 별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이 도가에서는 자기가 안다고 막 뻐기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게 보는 거죠. 시 대장부 허기 후요 불거기 박이요 불거기 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대장부는 아주 후한데, 후덕한데 그런 것을 거쳐하지 그 껍데기에 그 기박 그 껍데기에 거쳐하지 않는다. 처기실 불거기화 그랬죠. 그 알맹이에 처하지 그 껍데기에 거쳐하지 않는다. 거피 취차 그랬어요.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의를 배격하고 무의를 해야 된다. 그 밑에 보실게요. 이게 뭐 지금 한자 이렇게 해석하냐고 지금 약간 어려우신 거지. 무슨 뜻인지는 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제 그 조금 부족한 부분은 그 유튜브로 이렇게 한번 더 보시면 무슨 뜻이구나 이런 게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상사 나오고 중사 나오고 하사 나오는데 여기 뭐 유가도 나오고 이 도가도 나오고 불가에도 나와요. 상사, 중사, 하사. 군대 가면 왜 상사, 중사, 하사 있잖아요. 그거 다 이렇게 이 철학 용어로 쓰는 건데. 상사문도 근위행지 그랬어요. 상사가 도를 들었어.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사람이 도를 들었어요.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근위행지 부지런히 그것을 행한대. 그러니까 이
육아에서는 사람들의 수준을 두 가지로 봤어요. 육아에는 철학 얘기를 할 때 알아듣느냐, 철학 얘기를 할 때 못 알아듣느냐. 그러니까 철학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은 아주 수준 높은 사람으로 보고 철학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수준 낮은 사람으로 봤단 말이야. 근데 이 도가에서는 세 가지로 봤어. 세 가지로. 상사, 도를 들었어. 그럼 뭐 한다? 부지런히 행한다. 왜 우리 옛날에 우리 사극에 보면 요만한 이 사극에 보면 임금이 이렇게 쭉 가고 그러면 이제 신하들이 쭉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한 패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요. 이렇게 패를 이렇게 들고 다녀요. 이렇게 공수하고 이렇게 한 개 댕긴다고. 그 패 보셨죠? 그 TV에서 그 패가 뭐예요? 그게 뭐 하려고 그걸 이렇게 약간 라운딩 약간 줬지 끝에 이렇게 하고 댕기잖아요. 이렇게 하고 걷잖아 항상. 왜 그렇게 이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 패를 화연 거. 예? 아니 공수하잖아요. 공수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왜 또 그걸 들고 다니냐 이거야. 이 철학자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면 거기다가 적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 메모판. 거기다 적어가지고 그걸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야. 그럼 중사는 뭐라 그랬어요? 중사. 예? 중사는 도를 들었어. 약존, 양망.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뭐라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야. 이리 딱 들어. 그러다가 좋은 말씀이야. 그리고 이쪽으로 싹 흘려 버리는 거지. 중사가 그렇다는 거야. 하사는 예? 하사문도 대소지 예? 불소 불족이 위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게 비웃는데 크게 웃는다는 건 비웃는다는 거예요. 하사는 도를 들으면 비웃는다 그래서 웃기고 있네. 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철학 갖고 무슨 개풀떼동 소리냐. 이게 비웃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소 불족이 위도라 그랬어요. 웃지 않으면 비웃지 않으면 에? 좋기 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비웃지 않으면 그 철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사는 제일 많아. 우리 사회에 하사가. 그러니까 상사는 5%가 상사야. 중사는 조금 더 있고 하사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철학 얘기를 들으면 비웃는 사람이 한 70%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사는 그러니까 육아는 뭐라 그랬어요? 한 절반 정도는 알아듣고 절반 정도는 이렇게 못 알아듣는다고 했지만 도가는 이렇게 상위, 중간, 완전 하 이렇게 해가지고 나눈 거예요. 세 개로. 그러니까 상사는 도를 들으면 바로 그걸 실천한대, 행한대. 근데 중사는 싹 듣고 싹 버린대. 하사는 비웃는데 크게 비웃지 않으면 그게 철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도가 될 수 없다고. 이 노자가 그랬죠. 그게 이 하사들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요거 마저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고건원 유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이라는 건 설 입자하고 똑같은 건데 이런 말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명도는 양매라 그랬어요. 명도, 밝은 도는 뭐와 같다? 어두운 것 같다. 밝은 도는 어두운 것 같다. 진도는 약퇴라 그랬어. 진도, 나아가는 도는 꼭 물러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도 약뇌라 그랬어. 이도는 약뇌라 그랬어. 이자는 대자랑 똑같아요. 큰 도는 이 깊은 웅덩이 같다는 거예요. 잘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상덕은 약곡이라 그랬어. 상덕은 약곡. 큰 덕은 꼭 계곡과 같다. 대백, 약욕이라 그랬어. 굉장히 밝은 거죠. 굉장히 밝은 것은 꼭 욕하는 것 같고, 욕됨 같고, 광덕, 약 부족이라 그랬어. 큰 넓은 덕은, 굉장히 넓은 덕, 그 광덕이라 그러죠. 그거는 뭔가 부족한 것 같다. 그 다음에 건덕은, 이 건덕이라는 건 꼿꼿한 덕이거든요. 꼿꼿해. 아주 꼿꼿한 덕이야. 약투라 그랬어. 약투. 이건 뭔가 구차해
보인다는 거예요. 구차한 것 같다. 예? 이 꼿꼿한 덕은 구차한 것 같고, 질진약투라 그랬어요. 질진. 이건 질박하고 참된 거. 질박하고 참된 것은 뭐 같다? 변덕스럽다. 변덕스러운 것 같다.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 것 같다. 그 다음에 대방무라 그랬어요. 큰 모서리. 큰 모서리는 아니 큰 네모지. 이게 방이라는 게 네모잖아. 네모. 그죠? 큰 네모는 뭐와 같다? 모퉁이가 없는 것 같다. 굉장히 큰 거. 이게 조그맣게 보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큰 걸로 보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기는 만성이다 그랬죠. 우리가 대기만성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고 대응 희성이라 그랬어. 큰 소리는 소리가 안 나는 것 같다. 그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실제로는. 에? 에? 그렇지. 그 소리가 제일 크죠. 근데 그걸 왜 우리가 못 듣고 살죠? 이 지구가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속도 막 어마무시한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 듣고 있죠? 그 주파수가 달라서 못 듣는다고 그래요. 최고 큰 소리는 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대상무형이라고 그랬어요. 큰 형태는 마치 없는 것 같다. 덕, 약, 부족이라고 해서 덕은 부족한 것 같고 아니네 이거 했는데 도은 무명이라고 그랬죠. 도는 이 음미에서 이름이 없다. 대유도 선대차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도만이 이 잘 빌려주고 이 선이라는 건 잘해준다는 거예요. 잘해준다. 선대차성 잘 빌려주고 이 도라는 것은 오직 도를 우리가 잘 취하면 잘 빌려주고 그 다음에 잘 이루어지더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인의를 하지 않고 무의로서 계속해서 이게 해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이루어주고 그 다음에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면 잘 이루어지지 잘 안 되잖아. 인이라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는 거지. 어느 정도 되면 똑같이 막 투쟁적으로 가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2개 남았으니까 하고 끝냅시다. 44장인데 명여, 신숙, 친 그랬어요. 이름 여기 여자라는 거는 뭐뭇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과 몸, 명예와 몸, 숙친 그래서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우리 명예가 좋아요? 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네? 몸이 좋죠. 근데 사람들은 몸을 혹사시키면서 명예를 갈구하잖아. 그죠? 그 명예를 위해서 몸도 막 다 이 병을 내잖아요. 신여, 화, 숙 다 그랬어요. 몸과 재물 누가 더 귀해? 몸하고 재물 누가 더 귀해? 에? 몸이 더 귀하죠. 근데 사람들은 다 알면서도 재물을 더 귀하게 봐. 그래서 재물을 위해서 몸을 막 움직이다가 나중에 병나서 이제 그동안에 모아놨던 돈 다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지.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물어보면 대충 아는데 득여망 얻는 것과 잃는 것 숙병 어떤 게 큰 병 어떤 게 병이야? 얻는 것과 잃는 것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많이 헷갈려 사람들이. 어떤 게 더 병이에요? 네? 얻는 거? 맞습니다. 얻는 게 병이야. 얻는 게 병. 사람들은 전부 다 잃는 게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헷갈려 사람들이. 얻는 게 병이야. 얻는 게 병. 잃는 게 병이 아니에요. 시고 심의 필 대비하고 다장 필 후 망이라. 그러니까 이 때문에 시고로는 이 때문에 심에 너무 깊이 빠져갖고 좋아하면 반드시 크게 허비한대. 그리고 많이 쟁겨놔. 다장 많이 어디다 감춰놔. 돈을 많이 숨겨놔. 그러면 필 후망이래.
아주 크게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크게 망한대. 왜냐하면 크게 챙겨놨잖아. 그러니까 크게 망하지. 그 영원하지 않죠. 지족 불욕이라 그래서 만족을 알면 욕됨이 없고 지지불태람. 그칠 줄을 알면 유태럼이 없다. 가히장구라 그랬어. 장구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얻는 것과 잃는 것 가운데 뭐가 병이냐? 그렇게 하면 잃는 게 병이 아니고 얻는 게 병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잘 잘 놓치는데 놓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 달락 하고 끝내겠습니다. 인지생야 유약이요. 기사야 견강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산다는 거,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 뭐 한 거야? 유약이라 그랬어요. 유약. 부드럽고 약한 거지. 나무를 생각해요. 나무 아주 좀 부드러운 부분을. 그 살아있는 것은 기사야 견강이라. 뭐 다 굳어진 거지. 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죽은 거라는 거예요. 만물 초목지 생야, 만물지목지 생야 유치라 그랬어요. 만물의 그 초목의 삶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부분. 부드러운 게 다 살아있다는 거죠. 기사야 고고라. 그 죽은 것은 전부 다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거. 딱딱한 거 이제 죽은 거예요. 고 견강자 사지도. 그렇기 때문에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물이다. 굳고 이미 굳어졌어. 딱딱해. 강해. 이런 것들은 다 죽음의 물이고 유약자 생지도라. 생지도. 유약자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고 약한 것들은 삶의 물이다. 삶의 물. 시 병강즉 불승이요 목강즉 병이라 그랬어요. 이 때문에 병력이 군사가 강하면 즉 이길 수 없고 나무가 강하면 꺾인다, 베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력도 지나치게 강해. 그러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무가 강하면 반드시 잘린다는 거예요. 베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 처하 그랬어요. 강하고 큰 것이 어디에 처한다? 아래에 처한다. 나무로 생각해요. 나무.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처하고 유약 처 상이라 그랬어요. 유약한 거, 부드럽고 약한 것들은 위에 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 우리 공직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 위에 사람 올라가면서 올라갈수록 뭐예요? 전부 부들부들하잖아. 그래서 뭔 얘기를 하면 일단 알았다.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때요? 뭔 얘기만 하면 고개가 끄떡이 아니고 좌우로 흔들잖아.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돼. 왜? 됐다면 무조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안 된다고 하는 게 딱딱한 거야. 이게 죽음의 물이야. 죽음의 물이. 올라갈수록 뭔가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물이야. 흔들흔들하잖아. 그래서 나무도 보면 부드러운 게 위에 처하고 딱딱한 건 아래에 처하는 거야. 딱딱한 거는 딱딱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다 떠나가잖아. 예? 왜냐면 뭔 얘기해도 뭐 다 떠나가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막 그러니까 싫은 거지. 근데 항상 부드럽고 제가 정치인 하면 누구처럼 유설해야 된다고 가끔 얘기하는 강원도지사 최문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번 달이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이제 끝이지. 삼선했기 때문에 그 형이 어떻게 사람 만나냐 이렇게 그냥 악수 안 해요. 아주 부드러워. 아이고 수원서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유 선생님. 그리고 여기서 또 막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수원에서 여기까지 순천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이렇게 기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김혜영 선생님 오셨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팬이 돼 안 돼? 그 사람 한 번 만난 사람은 다 팬이 돼 그냥. 근데 그게 쉬워요? 그게 그렇게 부드럽게 하기가? 예? 술 먹고 막 도의회 가가지고 연설하다가 술 채갖고 뻗었잖아 한 번. 텔레비전 뉴스 한번 나왔잖아. 근데 계속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지. 좀 잘리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근데 의원들이 여당 야당 안 따지고 그냥 아이고 우리 지사님이 오죽하면 저렇게 우리 도민을 위해서 애쓰다가 저렇게 술을 드시고 그렇게 넘어지셨다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또 막 이게 병원을 빨리 가시라고 이렇게 부드러우니까 삼성까지 탁 가잖아 그냥. 거긴 강원도가 우파들이 강하잖아요. 근데도 그냥 삼선은 그냥 도의원들 뭐 저 군의원들은 다 저기 그 우파를 찍어줘도
도지사는 그냥 찍어주는 거야. 여당 나당이 필요 없어. 사람이 싸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방에 가. 그게 너무너무 부드러우니까. 그러니까 한 번 만난 사람은 뭐 가마가 되는 거지. 가마. MBC 노조위원장 하다가 나중에 사장도 먼저 했잖아요. 엄기영 앵커보다 먼저 했잖아요. 이렇게 부드러움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도가를 보면 사람도 그런 도가적인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일부러 원문을 가지고 조금 딱딱하더라도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본 거는 이게 해석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막 그걸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면 또 그것도 좀 그래서 제가 약간 좀 평소보다는 좀 딱딱하죠. 괜찮습니까?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원문을 한번 보시면서 하면 그래도 뭐 조금 나아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는 좀 부드럽게 제가 장자 강의라는 책도 하나 냈는데 2년 전에 그거 좀 여력이 되시는 분은 하나 사서 보시고 그 외에는 또 제가 또 이런저런 재미난 얘기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공수 이렇게 남성은 왼손으로 이렇게 맞잡고요. 여성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맞잡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얘는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복내 그러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공수, 복내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